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맞벌이 가구, 1인 가구가 늘면서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앱 시장인데요. 커지는 규모만큼이나 치열해지고 있는 배달앱 시장. 오늘의 뉴스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저 역시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라 더 관심이 가는 주제인데요. 실제로 거리를 가다 보면 배달을 하는 이른바 라이더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는 걸 체감하게 됐는데 정말로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배달 음식 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5조 원에서 지난해에는 20조 원 규모까지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배달앱의 이용자 수는 더욱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2013년 87만 명이었지만 올해 들어서 2,500만 명으로 29배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 역시 3천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에는 추정치만 3조 원대로 10배 증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미 올해 거래 금액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성장을 한 셈인데요. 앞서 말했지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성장이 이러한 배달 음식과 또 배달앱 시장을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 수는 2000년 222만 가구에서 2017년에 561만 가구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신혼부부 중 맞벌이 가구 비율 역시 2014년에는 44%였지만 작년에는 6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면서 이른바 워라밸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배달앱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배달앱을 이용하면 갓 조리한 음식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하잖아요. 바쁜 일상에서 굳이 내가 음식을 요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이 배달앱을 성장시키는 데 큰 이유를 차지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배달앱 업체들이 말하는 배달 소요 시간은 평균 40분 내외 정도인데요. 하지만 낮 12시와 저녁 7시 전후, 점심, 저녁 주요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 이보다 더 빠르게 도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더 큰 장점은 어디나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클릭 몇 번이면 집과 회사는 물론 공원, 출입만 가능하다면 수영장까지도 배달이 됩니다. 메뉴도 참 다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짜장면이나 치킨, 피자 같은 메뉴만 배달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샌드위치나 커피, 쌀국수, 거기에 배달료를 좀 더 추가한다면 배달이 불가능했던 동네 작은 맛집의 음식까지도 원하는 장소에서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성 때문에 배달앱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배달앱 시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뛰어든 업체도 상당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이렇게 3파전이었습니다. 사실 3파전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점유율은 한 업체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연합회와 리서치랩이 발표한 온라인 배달업체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이 56%, 요기요가 34%, 배달통이 11% 정도로 배달의 민족이 과반을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 배달앱 시장을 위협하는 신흥 강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커머스 업체들이죠. 네, 맞습니다. 쿠팡과 우버, 위메프까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이커머스 업체들이 속속 배달앱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야말로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양상이 된 것 네. 같은데요. 이 중에서 전통적인 배달앱 업체를 가장 위협하는 건 아무래도 4조 원대 매출을 자랑하는 쿠팡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인데요. 이미 배달앱 민족과 충돌한 일도 있었다고요. 네, 게다가 또 단순한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하고요.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쿠팡의 음식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가 음식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요. 배달의 민족에 따르면 쿠팡이츠가 자사의 음식점 명단을 확보하고 그중 높은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현금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쿠팡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쿠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업계 1위의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를 비난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그런데 이런 팽팽한 기싸움에 대한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달 시장은 현재까지 3사의 독점 수준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높은 수수료와 과다한 광고비를 판매자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는데요. 만약 배달앱 시장에 더 다양한 업체들이 뛰어들면 이러한 문제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긴 겁니다. 반면 업체의 과당 경쟁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진행되다 보면 안정적이었던 배달앱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황을 보니까 결국 업체 간의 치열한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단순히 치킨 게임으로 진행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피 터지는 싸움 속에서 신규 업체 또한 공정한 경쟁을 하고 기존 업체 역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판매자, 소비자도 함께 만족하는 건강한 시장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 뉴워드에서는 먼저 한 영화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됐던 어떤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누적 관객 수 63만 명을 기록한 SF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데요. 주인공 루이스가 딸과 대화를 하는 도중에 딸 한나가 묻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단어가 뭐지? 이렇게 말입니다. 혹시 이 영화 좀 보셨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얘기하면 혹시 스포일러가 되는 건 아닌가요? 다행히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정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논 제로섬 게임입니다. 자칫 인문학 책에 나오는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게임과 경제학 용어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세계적인 수학자 존 뇌시가 제기한 게임 이론인데요. 승자와 패자가 얻은 것의 합계를 더하면 제로가 되는 제로섬 게임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논 제로섬 게임은 제로섬 게임과 달리 한쪽의 이익과 다른 쪽의 손실을 합했을 때 제로가 되지 않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제로섬 게임은 익히 들어봤지만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논 제로섬 게임에 대해서 아는 시청자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논 제로섬 게임이 유력한 이론인 제로섬 게임을 역으로 뒤집어 풀어낼 수 있었던 건가요? 네, 바로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양쪽의 합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죠.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양측의 합을 더하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가령 어떤 한 사안을 두고 양측이 첨예한 대립을 할 경우에 양쪽에 모두 득과 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0이 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논제로섬 게임이 뜻하는 중요한 바는 상대방과 협력을 해서 건강한 경쟁을 이어나가면 결과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서로 대립만 하다 보면 결국 모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론 어딘가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방금 소개했던 과열되는 배달업 경쟁과 관련해서 한번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모두 함께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달업계에 필요한 윈윈 전략은 단순히 배달앱 업계만의 윈윈 전략이 아닐 겁니다. 배달앱과 판매자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논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 바로 그 전략이 지금 배달앱 시장에 남겨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은나래 기자, 오늘도 유익한 소식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